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지수가 이날 장에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에 미국의 9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에 따른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혼조 양상을 띈 부분, 이와 더불어서 이날 발표가 됐었던 지표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는 이날 장에서 소폭 내렸습니다. 0.08%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가 0.15%의 상승, S&P 500 지수가 0.20%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흐름 이어졌습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요. 어제 발표가 됐었던 중국의 제조업 지표, 특히 통계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우려감이 다소 사그라든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차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은 여전히 바닥에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던 통계국과 차이신 제조업 지표 모두 여전히 50.0 이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예상을 밑돌 만큼 부진하진 않지만 여전히 개선의 기미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국 시장에서 발표가 됐던 ISM 제조업 지표 역시 50.2로 전월보다도 부진했고 예상을 또 하회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점차적으로 좀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낙폭을 크게 키우는 부분이 됐었고요. 또 이와 함께 고용지표도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7만 7천 건, 예상보다 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더 확산이 됐습니다. 자, 이와 함께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다면서 올해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윌리엄스 총재 발언에 따라서 이 부분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됐었던 건설 지출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지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는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한 구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지수는 상승 전환에는 실패했고요. 0.08%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이날 대형주 내 업종별 희비가 뚜렷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조금은 부진했었지만 이날 원자재 섹터에 대한 우려감은 크진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자본재 섹터와 유가, 에너지 섹터가 나쁘지 않은 흐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유틸리티 섹터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고요. 장 후반 들어서는 S&P 500 지수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20% 오르며 1923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후반부터 이 주 초반까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장 후반 들어서 강하게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연동력도 강해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0.15% 오른 4,627포인트로 하루 장을 마쳤습니다. 3대 지수가 엇갈린 구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뚜렷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지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듣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9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큰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번 고용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지표 하루 전에 발표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jobless claims up by 10,000 last week.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9월 26일로 끝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000건 늘어난 27만 7천 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보다도 다소 악화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알 수 있는 4주 이동평균 건수 같은 경우에는 1,000건 줄어든 27만 75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예상치보다는 크게 악화된 지표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고용 관련 지표들은 모두 견고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실버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고용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고용 시장이 호의적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이 노동부의 9월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8월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20만 건을 하회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만 2천 건 늘어나며 다시 양호한 수준을 회복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제조업 관련 지표인데요. 최근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부진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 ISM 제조업 지표 역시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마켓워치 쪽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Manufacturing Growth at 2-year low ISM data show.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ISM은 9월 PMI 지수가 지난달 51.1에서 50.2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고요. 이뿐 아니라 2013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세부 항목들 역시 모두 부진했습니다. 먼저 이 신규 주문지수는 1.6포인트 내린 50.2를 기록했고 고용지수 역시 0.7포인트 하락한 50.5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 역시 강세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마켓워치는 달러 강세와 경기 둔화는 수출을 악화시키고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순이익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경기 둔화가 이 제조업 경기 회복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마켓워치와 인터뷰한 에너지 관련 기업의 한 임원은 고객들의 주문도 줄어들고 있고 올해 내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의 지수별 마감 상황과 저희가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점거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18개 종목이 하락의 이름을 올렸고요. 12개 종목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쪽은 시스코 시스템즈였습니다. 어제 크게 올랐었죠. 2%의 반락이 나왔고요. 캐터필러와 버라이존, 그리고 보험주인 트래블러스, 월마트와 맥도날드 함께 밀렸습니다. 반면에 화이자 추가적인 강세 이어갔고요. 홈디포, 골드만삭스, 그리고 JP 모건체이스 등 금융주도 흐름 좋았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이날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업종별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시스코 시스템즈가 이날 2%의 가장 큰 폭의 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었고요. 기계주인 캐터필러가 1%의 하락,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과 트래블러스가 1%의 하락을 각각 나타냈고요. 반면에 이 제약 섹터인 화이자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 대비 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건축 섹터인 홈디포도 1% 이상의 강세 였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재 그리고 원자재 섹터인 유가 에너지 섹터가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유틸리티 섹터는 1%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특징주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미국의 9월 자동차 판매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2005년 7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띄었는데요. 특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전년 대비 12.5% 판매량이 증가하게 됐고요. 그 안에서 SUV 판매 차량 호조가 이 같은 성적 호조를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도 긍정적이었었는데요. 2.17%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포드모터스는 경차와 트럭 판매 호조로 인해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0.74%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역시 같은 기간 13% 이상의 판매량 증가가 나타나면서 2.35% 주가도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아래를 보시면요. 이 유럽 시장 내에서의 자동차 흐름은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이 폭스바겐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1.41% 하락 시세. 그리고 벤츠의 모회사죠. 다임러 역시 0.5%의 하락.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푸조 같은 경우에는요. 0.15%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이달 말부터죠. 경쟁사인 애플 TV와 구글 크롬캐스트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트리밍 시장에 대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소비자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물량은 이달 말까지 소진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1.72% 이날 장에서는 선전했습니다. 520달러 72센트의 종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 소식들 외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난 9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US Auto Sales Surge in Sept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 지난 9월 미국의 대부분 자동차 브랜드에서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브랜드별로 살펴보시면 먼저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월 자동차 판매가 12.5%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픽업 트럭과 SUV 차량의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피아트 크라이슬러 역시 자동차 판매가 13.6%나 증가했고요.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66개월 연속 자동차 판매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자동차 판매가 23.3%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 F 시리즈의 판매가 28% 늘어나면서 이 트럭 판매는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반면 최근 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논란이 거센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0.6% 증가에 그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0.8% 증가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또한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9월 중순에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10월 판매량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전문가들은 9월 노동절을 맞아서 자동차 업체들이 행사에 나섰고 휘발유 가격 역시 낮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2000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최대 식품 가공업체 콘에그라인데요. 이날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 넘게 올랐습니다. CNN 머니통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Slim Jim maker Conagra to cut 1,500 jobs and move to Chicago.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N 머니에 따르면 콘에그라는 향후 몇 년 사이에 1,500명에 달하는 인원을 감원하고 또 본사를 시카고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세계적인 콘에그라 매장에서 모두 해당이 될 예정인데요. 또한 콘에그라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3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콘에그라가 이 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노력입니다. 콘에그라는 밀가루와 피넛버터, 팝콘 등의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구조조정을 발표한 미국의 식품 관련 기업은 콘에그라뿐만은 아닙니다. 앞서 크래프트 하인즈와 홀푸즈와 같은 기업들도 모두 구조조정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콘에그라의 주가는 1.01%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과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의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는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고점을 지켜내지 못하고 낙폭을 크게 확대한 구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는 장중 고점보다 크게 떨어진 구간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나마 주요국 대비,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18%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1.57% 내린 9,509포인트 선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0.65% 내렸습니다. 네, 국제유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시작되면서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부각이 됐지만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이 영향을 더 크게 받았고요. 44달러 7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은 미국의 고용지표 하루 앞두고서 0.1% 내렸습니다. 곡물 가격 내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 역시 부실당 3달러 88센트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날 장에선 반락했고요. 595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8% 가까이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 추가적으로 12포인트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중국 제표가 예상 밖으로 크게 부진하지 않은 모습을 띠면서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9원 내리면서 1176원 30전 종가 썼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소폭의 약세를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동일한 수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0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마감 동향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 상당히 쌀쌀하죠. 올 들어서 좀 가장 낮은 낮 기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이 부분 좀 잦아들었는데요. 오늘도 낮 기온도 뭐 22도 상당히 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알고 좀 출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